여러분, 축구는 실력과 전략이 맞부딪히는 공정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뜻밖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 결과가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중국은 호주에게 0대2로 패배하며 월드컵 진출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언론은 자국 대표팀의 부진을 받아들이기보다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기지 못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조 1위를 확정한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이를 두고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승점 1점을 선물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왜 일본의 무승부에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6승 2무, 승점 20점으로 C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한 일본은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반면 호주는 승점 13점으로 2위, 사우디아라비아는 10점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승 6패, 승점 6점으로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0대2로 패하며 월드컵 진출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선 직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지만 중국 언론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왜 중국은 자국 대표팀의 부진이 아닌 일본의 경기 결과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난 후 중국 언론에서는 강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승점 1점을 추가하며 조 2위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소호닷컴은 경기 직후 일본이 왜 사우디를 이기지 못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내용도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평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던 일본이 갑자기 무승부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매체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어야 조 2위 경쟁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중국에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무승부를 기록하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승점 10점으로 더욱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승점 6점으로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 상황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죠. 그렇다면 일본은 정말로 일부러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기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로테이션 전략의 결과였을까요? 중국 언론의 분노 속에서 일본 축구가 보여준 선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축구 대표팀은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월드컵 진출에 대한 희망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최근 호주와의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하면서 사실상 월드컵 직행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과 팬들은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기지 못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대표팀 스스로의 경기력 아닐까요?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중국은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6패를 기록했습니다. 승점 6점으로 조 최하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도 여전히 다른 나라를 탓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기지 못해 중국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중국 대표팀이 스스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바레인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기들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조 최하위로 예선을 마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언론의 반응을 보면 마치 일본이 중국의 월드컵 진출을 방해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가 진정으로 발전하고 싶다면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 결과가 아니라 중국 대표팀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분노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중국 축구의 미래는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여전히 아시아 최강 중 하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조 1위를 유지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조 최하위로 추락하며 본선 진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국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대표팀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유럽 무대에서 최고 수준의 축구를 경험하며 실력을 키웠고, 이는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면 중국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국 리그에서만 활동하며 국제 경기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는 결국 경기 운영과 전술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꾸준한 유소년 육성과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일본은 유럽에 진출한 선수들이 많아 국제적인 감각을 익혔고, 한국 역시 유럽파 선수들의 활약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며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부족합니다. 중국이 일본의 무승부를 비판할 시간에 자국 축구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국도 최근 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였지만 그래도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본선 진출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히 월드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유소년 육성, 전술 강화, 그리고 유럽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기 위해서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남을 탓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축구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스포츠입니다.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기지 못한 것을 두고 중국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실력입니다. 비판보다는 발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지키며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있으며 팬들도 뜨거운 응원으로 대표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축구팬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대표팀을 응원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